판사의 판결이 정말 네. 굉장히 역사에 굉장히 물기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많은데 이 사건 역시도 그렇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아까 디올백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간의 다툼 이거 쇼라고 저는 쇼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뭐 진짜 약속 대련 아니다 이렇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나온 길을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친윤 언론들은 친한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니 차기 어떤 권력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띄우기위해서 이렇게 이제 무슨 한동훈 6.29식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큰 결심이나 하고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 해석이지만 왜 그런 쇼를 했을까요? 그 국면에. 일단 자 보세요. 디올백과 주가 조작 문제에 있어서 용산과 한동훈 위원장이 분리가 됐잖아요. 디커플링.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선거는 누가 이렇게 진두지휘에서 치릅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치잖아요. 그걸 일단 용산에서 또 안아준 거죠. 근데 용산은 윤 대통령 지금까지 뭐 국민이 무슨 여론이 어떻고 저떻고 간에 얘기 안 들어요. 원래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마이웨이예요. 그래 주가 조작 아니 특검법 그 마이웨이 그리고 디올백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 하고 너는 너대로 가. 그래서 당은 당 정은 정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건가요? 저는 그렇게 간다고 봐요. 그걸 분리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분리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도 뭔가 절차가 있어야 돼요. 야 둘이 만나가지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만나서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쇼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윤심 공천이네 한심 공천이네 이거 나눌 것도 없고 그냥 큰 틀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실린 어떻게 보면 또 그중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 또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큰 힘을 갖고 하는 것처럼 한 번 더 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근데 결국은 또 한동훈이 승.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동훈 위원장 체제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선거가. 저는 그 쇼를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역시 약속 대련이고 쇼이지 실제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옳은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근데 약속 저 두 사람 머리 좋은 저 두 사람이, 두 사람 다 서울부터 나왔어요. 저 머리 좋은 두 사람이. 남들 눈에 띄게 저건 약속 대련이냐 눈에 보일 것처럼 보이게 쉽게 해석되는 그런 약속 대련을 하겠습니까? 확실히 쇼다. 살아온 길을 보고 보면 알 수 있어요. 지나온 길, 그러니까 걸어온 길. 지금 이렇게 그 약속 대련 쇼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를 앞두고 성난 민심 혹은 또 중도 보수층의 민심을 좀 누그러뜨리는 차원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발언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개혁신당 창당대회하고 뉴스가 막 나와야 되는데 이 뉴스가 보도되면서 이준석 뉴스가 완전히 밸류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뜨고 이준석 지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분석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그냥 한 몸이네요. 윤석열, 한동훈 한 팀, 원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팀이고 이거 선거를 앞두고 살짝 이런 쇼를 했다가 이제 권력이 완전히 한동훈한테 넘어온 다음에는 그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그렇게 한 팀으로 여전히 그러니까 한심 윤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근데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주장한 그 김경률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을 했다는 것이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그걸로 한동훈과 윤석열을 갈라세우는 정도는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근데 뭔가 촉발된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국민들이 믿는 거지. 그래서 근데 누가 보기에도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은 김경률 위원이 셌다기보다 막 한다 말을 뭐 솔직하게 얘기한 것처럼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를 듣고 기분 좋을 리는 없잖아요. 예. 근데 그걸 걸고 넘어졌다. 그걸 예. 빌미 삼았다. 저는 예, 이렇게 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김경률의 그 발언도 어제 저희 프로그램 출연한 신평 변호사는 한동훈 위원장과 그 김경률 비대위원 간의 상당한 수구이 끝에 나온 발언일 것이지 그냥 나온 소리는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신평 변호사는 가끔 페이스북에서 쓰시던데 예.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사람이잖아요. 예. 뭐 본인은 멘토가 아니라고 예. 부정하시는데 네. 하여튼 그런데 예. 저는 그분은 예. 아셔서 그런지 모르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예. 알고도 그럴 수 있다라고 예. 생각해요. 어, 왜냐하면 예. 그쪽 진영에서는 한동훈을 띄워야 되거든요, 무조건. 네. 예. 한동훈을 무조건 띄워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을 띄워서 총선에서 어떻게든 표를 얻어야 되니까. 네. 한동훈이 그래서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다라는 걸 계속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른 아침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하튼 지금 뭐 상황에서 보면 뭔가 우리 국민들이 농락당하고 있는 느낌을 당하고 있어서 진짜 제대로 언론도 제대로 접하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분명하고 바르게 그 행간의 의미를 잘 짚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드는 아침이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 고발 사주 사건이 사실 이제 고발장 하나를 뭐 미래통합당에 보내고 대신 고발장 하나 대신 쓴 것 같고 뭘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발 사주 고발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고발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했던 얘기대로 헌법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돼 있다. 관련 헌법 질서 파괴 관련 범죄다. 저도 그렇게 생각. 국기와 관련된 범죄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선거 개입. 이건 드러난 선거 개입했다는 게 재판에서 지금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국기문란 범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가 그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분석을 해드렸는데 네. 제가 표도 사실 갖고 왔어요. 네. 이 유사한 네, 표들을 네, 예, 딱 그려서 가져왔는데 뉴스버스 보시면 기사도 있고요. 예, 예. 네. 그런데 그걸 보시면 제2의 고발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고 네. 저는 해석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건도 대선 개입 그 주장을 제가 소환 조사 받으면서 얘기를 한 게 대통령실에서 주장하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것처럼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가 그 윤석열 낙선 목적의 프레임에서 김만배가 지시한 프레임에서 나온 거라면 네. 어마어마한 대선 개입 정치 공작이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죠. 예. 당신들이 주장한 대로. 예. 그러면 예. 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실질검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러면 그건 그대로 하고 예.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하고 같이 묶어서 특검을 해달라. 네. 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정치권이 두 사안을 묶어서 예. 특검 하나 해달라. 특검법 만들어달라. 네. 예. 이 제안을 했는데 예. 앞으로 좀 거기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기된 의혹이란 말이에요. 네. 그것도 검찰한테 제기된 의혹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썼던 언론에 대해서 예. 이게 허위사실 보도라 해가지고 예. 무슨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을 몰아갖고 지금 하는 제2의 고발 사주인데 이거 특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의미 있는 판결 하나 또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네. 제기했는데 당연한 2심에서 판결이죠. 패소됐습니다. 재판부가 소송으로 언론 비판 제한 신중해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뭐 이게 뭐 상세하게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그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시도가 그러니까 서로 공방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고발해서 수사하고 보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방송 같은 경우에는 방심위 뭐 선거방송 보도심의위원회 같은 거 열어서 무조건 입을 막는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봉지욱 기자 모셔서 말씀 듣겠지만 이런 방식의 언론에 재갈 물리기로 하면 민주주의 질서를 완전히 역행하고 퇴행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여러모로 아주 의미 있는 인터뷰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선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